기술영업그룹에서 토목 분야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아입니다. 이번 CNGTV를 통해서 오토데스크 토목 엔지니어링 솔루션인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 2014 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오토데스크는 30년 전에 오토캐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이래로 디자인 업계 선도 업체로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왔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는 고객분들께 건축, 건설, 토목 분야를 비롯해서 기계 제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2D와 3D 토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군 중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전 분야에도 통합적인 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자원, 토지, 도로 교량, 도시계획과 관련된 설계와 건설 분야를 포괄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건축 분야의 빔 설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토목 분야에도 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빌딩 혹은 기계 제조와는 달리 설계 전에 주변 경관이라든지 현재 스트럭처 등의 설계 지역 현황이 고려돼야 합니다. 또한 설계 규모도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디자인 의도라든지 진척 상황을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스케줄, 시공 결과 등의 상당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프로젝트에 빔을 적용하면 이런 시간, 비용, 설계 오류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빔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합되고 일관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획 단계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계획으로 다양한 설계 비교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공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채택된 계획 단계의 모델과 연계해서 설계 단계에서는 객체 기반의 정확한 3D 설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 가지고 시공 시의 시뮬레이션이나 간섭 검토 등을 통해서 정확한 시공 또한 가능합니다. 빔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통합하고 오거나이즈하고 분석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분명한 대안입니다. 오토데스크의 인프라스트럭처 분야를 위한 빔 솔루션은 인텔리전트한 모델 기반의 프로세스를 지향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럼으로써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고요. 건설 라이프 사이클 동안 비용을 보다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 분야의 빔 설계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입니다. 저희는 줄여서 ID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IDS에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작업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는 크게 3가지 에디션으로 제공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우측으로 갈수록 포함되어 있는 제품 수도 많아지고 전문화된 솔루션입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이 보다 넓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면 얼티메이트 에디션은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솔루션입니다. 오토캐드 맵 3D를 주축으로 해서 추가적인 총 6개의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토목 설계 분야라든지 공기업, GIS 분야 등 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설계, 건설, 관리 작업을 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솔루션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엄 에디션은 모델에 기반한 토목, 구조 등의 설계 분석, 시각화 기능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빔 맞춤 솔루션입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의 모든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오토데스크의 대표적인 토목 빔 솔루션인 오토캐드 11-3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토데스크 레빗 스트럭처와 3D 개념 시각화 도구인 인프라웍스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DS 얼티메이트 에디션은 토목 설계를 포함해서 건축, MEP, 구조 엔지니어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솔루션 세트입니다.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프리미엄 에디션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14 버전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11.3D와 함께 오토데스크 레빗 2014 버전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전문화된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비스웍스 매니지와 구조 해석 솔루션인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IDS에는 계획, 설계, 시공을 위한 모든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DS 각각의 제품을 이용해서 계획, 개념 설계, 실시 설계, 시각화, 공정관리 등의 전 설계 프로세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주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서 정보 호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다양한 솔루션 세트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 제품 중에 중요한 몇 가지 핵심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에디션부터 설계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토캐드 11.3D입니다. 오토캐드 11.3D는 토목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 솔루션입니다. 11.3D를 이용해서 도로, 철도, 단지, 수자원, 상하수도 등의 토목 프로젝트를 빔 설계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11.3D에서는 토목 시설물의 선형, 종단, 횡단 등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11.3D의 강력한 다이나믹 엔지니어링 모델은 하나의 설계 요소 변경 시에 다른 요소의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프로젝트가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설계 요소라든지 시각화, 평면도 등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면서 개념 설계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 작업을 기존 방법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리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오토캐드 11.3D의 설계 화면입니다. 객체 기반 모델링으로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시에 모든 관련된 모델링이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토데스크 레빗입니다. IDS 프리미엄 에디션에는 레빗 스트럭처가 포함되어 있고요.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오토데스크 레빗 완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레빗은 레빗 아키텍처, MEP, 스트럭처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운영 프로그램이고요. 건축 설계, MEP, 구조, 그리고 건설을 지원하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구조 측면에서는 구조 설계라든지 분석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특수 개발된 도구가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와 시간을 줄이고 빔의 장점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샌프란시스코의 고속도로 건설 사례입니다. 오토데스크 레빗 스트럭처에서 이와 같은 도로 모델링이 이루어졌는데요. 레빗에서는 구조물 모델링을 위한 도구로 다양한 패밀리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얼티메이트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나비스웍스 매니지는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프로덕트입니다. 다양한 건설 분야의 3D 설계 모델 데이터를 통합해서 실제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디지털 환경에서 시공상 일어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공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간섭 체크 기능으로 시공 전에 오류를 체크를 하시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앞서 레빗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샌프란시스코의 고속도로인데요. 시공 시에 나비스웍스 매니지에서 시공 스케줄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나비스웍스 매니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공 일정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간섭 검토를 통해서 시공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를 압축해서 3D 모델 데이터를 좀 더 쉽고 가볍게 렌더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요 제품인 인프라웍스는 계획 단계에서 설계 대안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3D로 제작해서 검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인프라웍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웍스는 IDS의 프리미엄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제품이고요. IDS의 워크플로우 중에 계획 단계에 사용되는 프로덕트입니다. 기존 지역을 고려해서 설계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고
3D로 구축이 되지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각화 개념 설계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인프라웍스에서는 다양한 설계 분야의 모델 제작 관리를 쉽고 효과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려는 지역의 현황을 고려해서 기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시설물이라든지 지형 같은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바를 조화를 이루도록 추가하시고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은 3D로 작성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도 계획을 잘 이해하고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웍스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에서도 웹이나 모바일로 모델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웍스는 국내에는 작년부터 처음 출시가 되었지만 해외에서는 그간 로드맵 작성이라든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 대지진 피해 복구 사업에 이 인프라웍스를 사용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대지진 때 쓰나미로 도시 전체가 매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실제 설계 전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위해서 복구 계획 설계안을 보여줄 필요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에게 설계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인프라웍스가 선택이 되었고요. 실제 이 인프라웍스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개념 설계를 작성을 했습니다. 3D로 작성을 해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모델링 데이터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서 설계의 개념을 전달해서 이재민들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전문가들도 쉽게 복구계획 설계안을 이해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협의 도출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에서 다른 피해 지역보다 빠르게 로드맵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처럼 인프라웍스는 설계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디자인안 검토와 의견 조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시각화 개념 설계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웍스의 작업 프로세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하려는 지역의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렇게 구축된 현재 지역을 고려해서 디자인 설계안을 작성을 해보고요. 이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데요. 인프라웍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지역을 재현할 수 있고 현재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디자인안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부터 벡터, 레스터 데이터 파일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한 모델로 통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제에 가까운 설계 지역을 모델로 구축한 후에는 이렇게 구축된 현재 데이터 위에 다양한 설계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웍스는 건물, 도로, 호수 등 다양한 3D 컴포넌트 작성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개념 설계를 3D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2014 버전부터는 CB3D 유형의 도료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직접 CB3D 임포트해서 선형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위에 직접 스케치를 해서 현재 상황에서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기획 단계에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컨셉 스케치까지 완료된 모델은 시각화해서 관계자라든지 프로젝트 팀 내 협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3D 모델을 스냅샷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로 만드실 수도 있고 렌더링으로 좀 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인프라웍스에 대해서는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 시연을 진행할 지역은 삼성동 일부 지역입니다. 아셈타워에서 종합운동장에 걸쳐 있는 지역인데요. 탄천의 가상의 교량과 터널을 작성해서 디자인 대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데이터는 수치 지형도를 기반으로 IDS의 구성 제품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오토캐드 11.3D에서 지형을 작성을 해서 랜드 XML 데이터로 익스포트를 했고요. 이 지형에 맞도록 오토캐드 레스터 디자인에서 이미지의 스케일과 좌표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토캐드 맵3D에서 수치 지형도로부터 건물, 도로, 하천 데이터를 추출을 했고요. 이것을 각각 쉐입, DWG, SDF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추출한 레이어는 모두 2D 데이터이고요. 마지막으로 맥스 디자인에서 디테일한 모델링을 한 건물을 FBX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존 설계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에서는 하나의 모델로 설계 지역 현황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위에 설계 대안을 2가지 정도 작성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채택된 데이터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프라웍스의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 2014 버전의 화면입니다. 여기에 제가 11.3D에서 작성한 랜드 XML 데이터로 지형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3D에서 수치 지형도를 이용해서 만든 지형 데이터를 삽입을 했고요. 이 지형 데이터 위에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레스터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이미지를 구성창을 열어서 좌표점을 좀 맞춰주고요. 이렇게 클로즈 앤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지형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된 이런 지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SDF 파일을 이용해서 하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공간 데이터 형식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지형에 드레이핑 한다는 옵션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교량과 터널을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북마크를 한번 해놓고요. 그리고 한 뷰를 지정을 해서 북마크를 다시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 삼성동과 종합운동장 지역의 건물을 쉐입 파일 포맷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입 파일 포맷을 지정을 하고요. 빌딩으로 타입을 지정을 하고 기존의 속성 데이터에 층고를 3m로 입력을 해서 건물마다 높이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사드도 한번 지정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에서는 다양한 파사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삽입하신 다음에는 건물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셔갖고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하신다든지 높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수정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사드를 다 동일한 걸로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파사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 팔레트 창을 닫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에 추가를 해서 야구장을 좀 더 디테일한 3D 모델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FBX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이런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FBX뿐만이 아니라 레빗 데이터도, 레빗에서 작성된 모델 데이터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치를 직접 지정해서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직접 지정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레빗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물까지 다 삽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 도로를 한번 DWG 파일 포맷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쉐입 파일과 SDF 파일, 다양한 파일 포맷을 활용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DWG 파일, 그 포맷으로만 이 데이터들을 모두 구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삽입하는 것들은 모두 다 2D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 앤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시면 도로도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삽입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를 삽입을 하신 다음에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프로퍼티 창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퍼티 창을 누르고 이쪽에 스타일을, 다양한 스타일 중에 다른 스타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차선 수도 각각 4차선씩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형태의 도로로 스타일이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북마크로 기존의 뷰로 한번 돌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토데스크 IMAX 파일 형태로 파이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X는 11.3D와 인프라웍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파일 포맷이고요. IMAX 형태로 파일 포맷을 지정을 하시고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타입을 지정해 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객체가 인프라웍스와 11.3D에서 서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지정물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실제 설계 지역 현황 구축이 끝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계획안을 구성을 해볼 건데요. 두 가지 계획안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도로를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로에 연결된 도로를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도로가 작성이 됐습니다. 교차로는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1안과 2안에 각각 교량과 터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터 프로포절만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1안과 두 번째로 2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안과 2안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안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다가 교량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은 각각 선택된 것이 현재 도면층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도로를 선택을 하고 타입을 브릿지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성한 도로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주겠고요. 저편 도로까지 교량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교량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옆에다가 다른 3D 컴포넌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3D 컴포넌트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나무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양한 가로 등 다양한 사물들을 3D로 바로바로 이렇게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스타일라이즈 하셔갖고 넣으셔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쉽게 3D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안이 끝났습니다. 1안이 끝났고 이제 2안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터널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안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1안에서 작성된 사항은 이제 사라지고요. 새롭게 디자인 비교안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도로 타입을 터널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로드 끝에서 이어서 터널을 작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터널 작성이 끝났으면은 교량처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된 것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형이 떨려 올라온 거는 버텍스를 추가해서 터널의 높이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텍스를 2개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높이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반대편 버텍스도 선택을 해서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터널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 안에는 나무가 아니라 이쪽에 간단한 수영장, 하천 같은 걸 한번 그려보고요. 옆에다가 3D 컴포넌트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측으로 돌려서 여기다가 하천을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선택을 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작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하게 수영장도 작성이 됐고요. 옆에다가 3D 컴포넌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링크 스탠드를 하나 선택을 해서 넣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다른 요소들과 유사하게 기준물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안도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웍스에서는 하나의 모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마스터안이고 1안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2안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1안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트 탭으로 가서 이쪽에 보시면은 스토리보드 명령이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마우스 클릭과 줌인 아웃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명이라든지 필요한 타이틀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타이틀을 입력을 하고 마우스 줌인 아웃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하신다든지 줌인 아웃을 하시면은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인프라웍스에 기록이 되고요.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전이라든지 마우스 줌인 아웃을 통해서 표현된 것 이외에도 제가 작성한 도로 중에서 디자인 로드를 활용을 하시면 원클릭으로 바로 그 도로를 따라서 애니메이션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도로를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이 바로 생성이 되고요. 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도로 주행 스피드를 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좀 빠르게 임의로 변경을 해주겠고요. 여기다가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캡션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션을 이렇게 영상 중간에 삽입하셔갖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시면은 제가 지정한 동작대로 되고요. 방금 이 부분 중에서 좀 동작이 좀 줄었던 점들은 키프레임의 크기를 좀 키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도로를 쭉 따라서 시행이 되는 애니메이션까지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다 작성이 된 다음에는 이것을 AVI라든지 MPEG, WMV 파일 포맷으로 내보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를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설명드린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를 이용하시면 모델 기반의 설계로 프로젝트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건설 라이프 사이클 동안 비용보다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제가 보내주신 많은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등록하신 이메일로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중에서 국내 설계 기준 및 설계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글로벌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국내 설계 기준을 특정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얼마든지 수정해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인프라웍스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지하 매설물을 GIS 정보 자료나 호환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공간 정보 호환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프라웍스에서는 제가 데모 시연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DWG 파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GIS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쪽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쉐입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오라클 스페셜 같은 공간 DB 몇 가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GIS 정보 자료를 얼마든지 인프라웍스에 가져오셔갖고 통합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웍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위트에 포함되어 있는 오토캐드 맵 3D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양한 GIS 포맷과 그 다양한 공간 DB를 연결해서 그 정보들을 통합하고 설계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등록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프라웍스에서 제가 데모 시연 시에 클라우드 쪽에 등록이 모델을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시연 부분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웍스 창에서 직접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갖고 직접 클라우드 상으로 이 모델을 게시 기능을 이용해서 올리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실 때 옵션을 Make Public이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모든 그 URL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뭐 프로젝트 팀 내에만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갖고 특정 사용자에만 그 권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업로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쪽이나 아이폰 쪽에서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앱스토어에서 인프라웍스 360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인프라웍스에서 업로드한 모델을 인프라웍스 360이라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아이패드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웍스 쪽에서 3D 맥스로 렌더를 넘길 경우에는 인프라웍스 쪽에서는 크게 다른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호환을 하기 위해서 FBX와 IMX 포맷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IMX 포맷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11.3D와 호환을 하기 위한 그런 포맷이고요. FBX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3D 프로덕트 간에 호환을 하기 위한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맥스 쪽으로는 FBX 쪽으로 익스포트를 하셔갖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돼서는 일단은 인프라웍스 자체 내에서는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거는 없고요. 다른 프로덕트를 이용을 하셔갖고 AVI나 WMV로 내보내신 다음에 다른 프로덕트 쪽에서 좀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 중에서 오토캐드 11.3D라든지 맵이라든지 대부분의 제품들이 한글로 메뉴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인프라웍스는 아직 한글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중립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저희 오토캐드 프로덕트 자체가 다양한 중립 파일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WG로 설계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기능을 활용을 하셔갖고 데이터를 중립 파일로 저장하셔서 다른 CAD 프로덕트와 공유하셔갖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질문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로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작성을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Q&A까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